실제로 이 표는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주가 표인데 트럼프가 취임한 요때까지 전반적으로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그냥 바로 곤두박질을 쳤죠. 오늘의 수업은 뭔가요? 오늘의 수업은 바로 우리 트럼프 형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바로 이 수업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트럼프 형님의 정치 행보는 진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사실 다 상식 밖이라고 봐야 돼요. 긍정적인 방향이든 뭐 부정적인 방향이든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왼쪽으로 가는 건지 뭐 오른쪽으로 가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자책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할까? 관세, 특히 이 관세를 부과하면은 안 좋다는 거는 정말 많이 알 텐데 관세를 도대체 왜 부과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본인 나라도 어렵게 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관세를 부과를 했고 나라가 많이 어려워졌죠. 이거를 그리고 트럼프가 절대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 분야에서 정말 빠삭할 텐데 이게 도무지 예측이 안 되니까 각 세계의 관료들도 허둥지둥 됐어요.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캐나다 51번째 주가 되어라. 그 원피스라는 만화를 보면은 원피스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자, 요만하거든요. 옛날로 치면 이제 드래곤볼 같은 만화인데 자,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이 만화가 혈혈단신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동료를 모으는 그런 만화입니다. 이제 포켓몬 같은 만화인데 트럼프는 취임하기 전부터 캐나다 그리고 그린란드 이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우리나라가 되라. 그린란드 우리나라가 되라. 질문이 있어요. 왜 하필 많은 나라 중에 굳이 캐나다랑 그린란드를 뽑은 거죠?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그린란드는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그 당시 많이 노렸었던 거고 뭐 캐나다도 당연히 지하 자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캐나다는 이제 바로 미국하고 붙어 있죠. 그리고 미국이 사실상 캐나다의 모든 국방을 거의 다 책임져 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럴 바엔 그냥 그러면 미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해주는 게 낫지 못하러 라는 생각으로 캐나다까지 흡수합병을 진심으로 생각했었던 양반이에요. 어찌됐던 간에 이런 얘기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정말 트럼프가 했습니다. 자, 이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싸웠어요. 하지만 트럼프 취임 전에 정리 안 하면 너네 다 죽인다 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취임 전에 휴전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트럼프가 가장 강력하게 내세웠던 게 바로 관세인데 너 미국 말 안 들으면 세금 이제 약간 요런 이제 스탠스로 이제 가다 보니까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 말을 이제 취임하기 전에 듣기 시작했죠. 어찌됐던 간에 이 관세를 부과를 하면은 트럼프의 나라 미국도 굉장히 손해인데 이게 아무리 협상 카드지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취임하자마자 멕시코하고 캐나다, 즉 자기 나라하고 가장 붙어있는 이 국가들한테부터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생기는 문제들, 예를 들면 국경선 같은 것들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막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불법 이민자도 늘고 그 다음에 뭐 양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트럼프는 해결을 하려고 했고 그거에 대한 협상 카드로 이제 쓰였던 거죠. 어찌됐든 간에 뭐 효과가 굉장히 빠르구나, 효과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어찌됐던 그래서 정말 트럼프 대단하다 이제 요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그때랑은 다르게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게 그렇게 심상치가 않죠? 야, 이걸 진짜 하다니. 뭐냐?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한테 너 세금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어떤 협상을 봐야 되는 국가들한테 너 세금 이것도 아니고 전 세계한테. 이게 잘못하면 되게 외톨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한다는 게 근데 트럼프는 실제로 했고 그리고 부과한다고 얘기하자마자 또 90일 동안 부과를 안 한다고 합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장난을 한 거. 말장난은 아니고 협상의 카드로서 쓰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이게 본인 자국한테도 안 좋다는 거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카드는 유효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나 너 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하는데 1년, 2년 계속 안 하면은 저게 안 하네. 그러면 이제 자기 말이 안 먹히니까 일단 부과한 다음에
일단 내가 90일 동안은 봐줄 테니까 그동안 미국한테 좋은 점을 너가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하지만 이것 때문에 미국은 현재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자, 실제로 이 표는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주가표인데 트럼프가 취임한 요때까지 전반적으로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그냥 바로 곤두박질을 쳤죠. 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곤두박질을 쳤어요. 표가 거의 똑같이 생겼네요. 그쵸. 왜냐면 둘 다 미국 기업이니까. 어쨌든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제 뭐 이런 말로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없어진 돈이 1경입니다. 1경이요? 1경. 시가총액. 일십, 백, 천만. 1경이라니. 기업들의 돈이 1경이 날아간 거예요. 이 단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난리가 난 겁니다. 모든 기업인, 국민 할 거 없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아니 미국이 우선이라며.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한테 손해되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트럼프를 이해하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바보 아닌데 왜 저럴까?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좀 늦게 나왔는데 이 사진, 바로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게 언뜻 들으면 음모론처럼 들려요. 미국이 우선이라더니, 그리고 한참 미국이 고물가로 고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도화선이 돼서 정권이 기존의 바이든 정권에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이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한다는 건데, 그거를 얘가 도대체 어떻게 유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유도를 하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를 하고 지금 몇 개월 만에 밀어붙인 정책이 바로 관세 정책이죠. 특히 중국한테 엄청 심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 관세가 몇 퍼센트를 부과했는지 아세요 혹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죠? 보통 우리가 뭐 부가세 하면 10%, 그리고 막, 와, 세금 진짜 많다. 예를 들면 뭐 상속세, 뭐 한 50%. 그러면 뭐 절반을 가져간다는 거야. 그럼 중국에 대한 관세는 지금 몇 프로냐? 23%? 4, 24.5%. 5%. 245%.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팔면은 세금이 24,500원이라는 뜻이에요. 팔지 말라는 뜻이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물건을 살 수가 없겠는데. 살 수가 없죠. 원래 145%였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145도 말이 안 되는데 245라는 기사를 보고 저는 오탄 줄 알았어요. 아, 저 기자 1 옆에 있었구나. 근데 아니었습니다. 245%로 올렸던 거고, 이게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중국은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무시한다는 그냥 게 무시하기로 했어요. 무슨 뜻이죠? 그냥 더 이상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145%까지는 중국이 대응을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 10%일 때 우리도 10%, 20%일 때 우리도 20%, 50%일 때 우리도 50%. 아이씨, 안 되겠다. 145% 하니까 우리도 145%. 야, 그럼 우린 245%. 경매인가요? 이거는 이게 도저히 뭔가요? 이건 안 되겠다. 마치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서로 핵을 나는 몇백 개다, 몇천 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관세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건데, 아무튼 중국은 이제는 무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더 올리면 트럼프는 이제 500%로 올릴 것 같아서. 어쨌든 이 관세 말고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불법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뭐 찬성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면은 인건비가 오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지금 연준이라는 곳은 금리를 정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다가 금리를 자꾸 낮추라고 압박을 합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금리를 안 낮춰? 뿐만 아닙니다. 국채 발행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국채 발행이 뭐고 그걸 발행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이 됩니다. 달러의 가치 하락은 뭐다? 인플레이션. 쉽게 얘기해서 점심은 우리 똑같이, 점심 말고 라면이라고 예시를 들게요. 라면 1,000원짜리입니다. 요즘에 1,000원 한 봉지에 사던 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2,000원이 돼요. 왜냐? 가치는 지금의 1,000원과 그때의 2,000원은 똑같기 때문에. 돌아가서 과거에 라면 500원이었습니다. 라면 달라진 거 없죠? 하지만 지금 1,000원이죠?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고,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면은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현재 관세 정책, 그리고 불법 이민자 추방, 불이추, 금리
인하, 압박, 국채 발행. 이 모든 것은 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자, 어찌됐든 트럼프는 굉장한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라는 거를 당연히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건 거의 뭐 일부러 그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일부러?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예은 학생, 왜? 도대체 트럼프가 왜?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쫓겨났는데 트럼프는 왜 인플레이션을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선생님, 저는 근데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죠? 245%에서 머리가 고장난 것 같아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국가 지도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해요. 왜냐면 국민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게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일어나고 봤더니 그 자산이 5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트럼프가 도대체 왜 그러냐?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5.5조 달러예요. 35.5조 달러요? 35.5조 달러입니다. 5억이 넘죠, 5억.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부채는 뭐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채 중에 올해가 만기인 부채가 있습니다. 그게 9.2조 달러입니다. 무려 1경이 넘어요. 1.4경 정도 되죠. 올해까지 갚아야 되는 게 1.4경 정도인데 이거를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해결을 해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러면 보통 이때 어떻게 하냐? 추가로 빚을 집니다. 추가로 빚을 져서 그 빚으로 빚을 갚고 이렇게 이제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채도 국가가 무한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도라는 걸 정해놓습니다. 한도가 36조 달러입니다. 아까 전에 부채 현재 몇 조 달러라고 그랬죠? 1경? 아니죠. 5경? 너무 숫자가 많아서 숫자가 많아서 이제 더 헷갈리죠? 이상 알 수가 없어요. 0.5조 달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이건 뭐 이자도 안 됩니다. 왜냐? 이자만 1년에 1조예요. 1조. 1년에 1조를 도대체 어떻게 갚죠? 1년에 1조입니다. 갚을 생각이 없어요. 와. 왜 갚을 생각이 없냐? 그리고 갚을 생각이 없는 거 어떻게 하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자, 트럼프는 고민을 할 겁니다. 도대체 이 많은 빚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내가 막상 대통령은 됐는데 국가의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트럼프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일단은 부채 상한을 늘려야 되겠죠. 36조까지밖에 부채를 못 빌리는 거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원을 통해서 증액을 했어요. 실제로 상원의 100석 중에서 53석이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그 공화당에서 뭐 반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상원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5조 달러를 늘립니다. 자, 그러면은 증액했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됐나? 딱히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일단 시간은 늘렸어요. 그쵸? 그렇긴 하네요. 시간은 늘렸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자입니다. 이자. 빚을 더 지니까 이자가 늘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부채와 이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예요. 1번 빚을 갚는다. 2번 빚을 줄인다. 너무 당연한 해결책 아닌가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트럼프는 성격상 빚을 안 갚을 거예요. 왜냐? 트럼프는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돈이 있으면은 국방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기업한테 투자를 하거나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계속 활용을 할 사람이에요. 즉 1번은 안 합니다. 그러면은 2번 빚을 줄인다. 빚을 줄인다가 무슨 뜻일까? 빚을 줄인다는 게 빚을 갚는다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쵸? 빚을 줄인다. 아무래도. 36조를 30조로 줄인다. 어떤 방법으로? 근데 갚지는 않는데 줄인다. 뭐냐? 36조의 가치를 30조만큼으로 줄인다. 숫자는 36조지만 가치를 30조로 줄인다. 이제 그런 거죠.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소름이 돋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파트 2016년도 강남 집값이 보통 한 10억 정도 됐습니다. 10억 됐어요. 근데 요즘에 강남 집값 30억 무조건 넘습니다. 3배 정도가 뛰었어요. 근데 강남 아파트 뭐 바뀐 거 있습니까? 딱히 없죠. 그냥. 전혀 없어요. 그 똑같은 집에서 그냥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격이 올랐다는 건 뭐냐?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가치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얘기하기 위해서 점심값 불과 한 7, 8년 전 아니면 5년 전 점심값 평균 한 6,000원, 7,000원 됐어요. 근데 요즘에 한 12,000원 정도 됩니다. 맞다. 점심 달라진 거 있어요? 아니, 메뉴 똑같습니다. 그치. 우리 구내식당 메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맛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올랐어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무슨 가치? 돈의 가치. 음식의 가치는 동일한데 숫자가 늘었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바로 우리 형 트럼프. 돈의 가치를 줄여버린 겁니다. 진짜 사업가네요. 물론 이거를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트럼프라 해도 할 수는 있는데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되죠. 이제 어떤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되냐? 우선은 국가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자,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 나라 혹시 아세요? 네덜란드요. 그거 말고. 힌트 있을까요? 힌트는 남미입니다. 브라질? 브라질 아니에요. 레바논? 레바논 아니고 지금 검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맞아요. 예스. 베네수엘라 말고 또 있어요. 바로 짐바브웨. 네? 짐바브웨라고 1조 달러 들어본 적 없어요? 제가 경제에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이 짐바브웨하고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뭘로 유명하냐? 인플레이션으로. 그렇구나. 계란이 300원이었던 시절에서 계란이 3,000억이 되는데 네? 무려 3달밖에 안 걸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계란이 300원이었던 게 3,000억이 됐어요. 3개월 만에. 3,000억이요? 3,000억이요. 그러면 그 나라는 계란을 어떻게 먹죠? 먹을 수가 없죠. 임금도 물론 오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았죠? 다다음 달 임금은 얼마냐? 1억입니다. 그래도 계란은 못 그래도 계란은 못 씁니다. 먹네. 이건 물론 예시예요. 이 숫자 자체는 예시고 아, 그만큼 엄청나게 오르고 실제로는 아마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게 유명한데 그러면은 이 국가들한테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왜 못 빌려주냐? 자,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려준다. 그러면은 그거를 환전해서 만약에 10만 달러가 됐어요. 1억은 줘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환전해서 10만 달러로 해서 빌려줬어요. 당신네 국가 돈으로. 그리고 1년 뒤에 돈을 받았는데 10만 달러를 제가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다시 환전을 했더니 얼마? 1,000만 원. 나는 분명히 1억을 빌려줬는데 내가 받은 거는 이자 다 포함해서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누가 빌려주냐? 바로 이게 국가 신용도인 거고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 국가는 돈을 받을 수가 있냐? 이자를 올려줘야 됩니다. 내가 원래 너 나한테 1억 빌려주면 100만 원 줬어. 하지만 이번부터는 200만 원 줄게. 다시 한번 믿어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완전 협상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협상 카드로 쓸 것 같아요. 자, 이건 무슨 기사냐? 캐나다, 일본, 중국 2월 달에 미국 국채를 대거 사들였다. 미국이 성장할 것 같다라는 뜻이었는데 요걸 가지고 트럼프는 협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채권자 중국, 일본 들어오세요. 당신들 주요 외국인 국채 보유자 명단에서 1위, 2위, 6위를 했습니다. 자,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죠. 근데 나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내가 돈이 갚을 생각이 들도록 당신들이 나를 도와줘야겠어요. 양아치 아닌가요? 양아치. 원래 뭐 한 끗 차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만 들으니까 좀 그렇네요. 자, 우리 미국 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망하면은 타격 누구한테 제일 크죠? 자, 일본. 당신 타격 제일 커요. 자, 두 번째 중국. 그 다음으로 큽니다. 자, 우리 도와줘야 돼요. 트럼프가 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음모론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자체가 이제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엄청나게 강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국채를 안 사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금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금값이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금값이 왜 오르냐? 달러가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현물 투자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현물이고 그 중에서 가장 방어를 잘하는 거는 금. 그래서 금값이 요즘에 금값이. 우리 예은 학생 금값이 요즘 왜 올랐는지 잘 모르고 있었죠? 전 금이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었죠,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알게 됐죠?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유도 그리고 왜 금값이 이렇게 올랐나. 듣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서 정말 소름 돋네요. 맞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니까 세계적으로는 안전자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추세라면 지금 현재 금값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부동산.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금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주식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요소는 되겠지만 지금 시총 자체가 증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믿을 건 금밖에 없다. 맞나요? 맞습니다. 금 사세요.
아니, 너무 갑자기 사서 날 원망하지 말고 판단하세요, 스스로가. 자, 오늘 수업 어땠죠, 예은 학생? 정말 유익한 걸 배웠고요. 그다음에 목소리가 유익하지 않은데. 정말 유익한 걸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게 흐름을 보고 나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가져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우리 수업에 빠지지 말고 들어서 경제 상식을 늘려서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